안녕하세요. 부르기TV의 부르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후 신용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회생기록도 삭제되었습니다. 신용등급도 회복될까요? 회복됩니다. 높은 수준이 아닌 낮은 상태로 회복됩니다. 은행 대출이 될 수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애매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 이유는 신용을 평가할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도는 신용거래 이력을 평가해 측정합니다. 회생기간 중 대부분의 신용거래가 정지됩니다. 신용도를 평가할 자료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면책을 받고 회생 기록이 삭제됩니다. 연체 기록도 회생 기록도 신용거래 정보도 없는 도화지 같은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 결과 면책을 받아 회생 기록이 삭제되어도 신용도가 낮은 상태로밖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 차량 할부 등도 남들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삐끗하면 다시 과거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 이금융권 대출을 사용해야 했던, 그로 인해 다시 신용 등급이 하락했던 과거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혹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회생 개시 시점부터 신용 관리를 해야 합니다. 면책 후가 아니고 회생 개시 시점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금융사와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금융사는 연체 발생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통보합니다. 통보된 기록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그렇게 삭제된 정보는 타 금융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체를 했었던 금융사에는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기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금융사와 거래를 끊고 새로운 금융사와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금융사 거래 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금융사는 외부 등급과 거래 등급을 종합해 내부 등급을 만듭니다. 외부 등급이라 함은 신용평가사 K12와 나이스 등급을 말합니다. 거래 등급은 고객의 금융사 거래 실적을 평가해 만든 등급입니다. 적금, 자동이체, 급여이체, 체크카드 등 거래 실적을 쌓아야 올라갑니다. 거래 등급이 높아야 외부 등급이 좀 낮아도 내부 등급이 잘 나올 수 있고, 내부 등급이 잘 나와야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결제합니다. 매달 몇십 건의 거래 실적이 쌓입니다. 신용으로 물건을 사고 갚은 이력이 쌓입니다. 연체 없이 신용거래를 했던 기록과 시간이 쌓입니다. 그런 이력들이 쌓여야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신용도는 신용거래 실적 및 정상거래 기간을 평가에 책정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매달 무수한 신용거래 이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회생 후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회생 중에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빌려도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도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입니다. 신용회복 중에는 대부분의 신용거래가 정지됩니다. 제대로 된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면책을 받습니다. 신용도를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면책을 받아도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대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체율이 높은
대부업과 저축은행 대출입니다. 그럴 경우 7, 8등급 수준의 낮은 신용도로밖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 이금융권 대출을 사용했던, 그로 인해 다시 등급이 떨어졌던 회생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생 중 대출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K12 신용성향 설문 참여. 면책을 받아도 신용도가 낮은 상태로 회복됩니다. 은행 대출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신용카드조차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는 애매한 등급으로 회복됩니다. 이때는 작은 점수라도 모아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1점 차이로 1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 몇 점 차이로 은행 대출이 되지 않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K12 신용성향 설문 참여와 비금융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신용 점수가 약 25점 상향됩니다. 회생 후 신용 점수가 약간 모자라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점수를 올려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K12 신용성향 설문 참여 방법과 유의사항은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후 신용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걸 알고 계신 분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